기존의 렌트카 또는 뭐 대기업들 중심으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구독제 메커니즘을 사실은 타겟을 바꿔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진짜 거대한 중고차 렌탈 플랫폼이나 신차 렌탈 플랫폼사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만약에 다 같이 뛰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경쟁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자동차를 이제 500대 이상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굴러가게 만든다면, 한 달에 500대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500대 이상을 사실은 리스트로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매물 리스트라든가 차량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가장 집중한 거, 상반기에 집중한 것이 자동차 상품 자체를 갖고 있는 매매상과 렌트사들을 섭외하는 게 1순위였습니다. 매매상이라고 하면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 또는 수원에 가장 많이 몰려있죠. 인천에. 그래서 아직 인천까지는 섭외는 안 됐는데요. 수원 지역만 하더라도 올해 9월에 8,000대의 차가 있는 매매상하고 협의를 맺어서 그쪽에 차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판을 만들어 놨고요. 저는 그래서 그 상품의 총알을 잘 받았고 쏘기 위해서 전국 단위 영업을 하면서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매상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네. 좋은 양질의 다양한 자동차들을 입맛에 맞게 정기구독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작업. 이 작업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인가요? 영업 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차를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 없습니다. 렌트를 하거나 그냥 팔아버리거나 리스를 하거나 캐피탈사에 팔거나 그런 3가지 정도 방법밖에 없거든요. 매매상은 사실 그렇죠. 그들한테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다 비용이다. 그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의 차들을 제가 대신 단기 또는 한 달 이상의 구독으로 돌려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산다 그러면 좋겠지만 안 산다 그래도 주차장의 이용 비용만큼 보다 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영업적인 설득을 꾸준하게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매상들과 수익 배분하는 모델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정기구독제로 팔고. 네, 정기구독제를 팔면은 일부의 수수료입니다. 매매상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일부의 수수료를 저희 쪽에 주는 거죠. 우리 쪽에. 그들의 차량을 우리가 사실은 정기구독제로 매매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서 수수료를 저희가 수익으로 갖고 오고요. 자동 결제 시스템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제할 때마다의 피지 수수료를 포함한 수익이 플랫폼 전체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저희 수익 모델은 그렇게 2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3년 동안에는 그러한 수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상황이나 저희가 운영 경험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일정 부분 미카가 직접 자동차를 매매하여 저희 자동차로 운영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확보가 되겠네요. 그러면 500대 정도가 내년 말까지 이제 빈번하게 정기구독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정기구독제니까 사실 한 달 쓰고 마는 것보다는 좀 12개월 또는 길게 롱텀 베이스로 한 사람이 쓰는 게 굉장히 좋은 모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한 1년 단위로 정기구독제를 쓸 건지 6개월 정도 될 건지, 아니면 단기로 정말 이렇게 차량을 바꿔가면서 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가설이 있나요? 저희가 아직은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추이를 보면서. 물론 지금 현재 제조사들 H사나 K사나 제조사들이 하고 있는 내국인 대상으로 한 자동차 구독의 서비스 결과는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12개월 내에 구독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세그가 국적에 따라 다양하고 직업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걸 가늠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단기 렌트도 조금 계획보다 일찍 서두렸던 것이 그러한 테스트를 충분하게 해서 점차 사업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지표 관점에서 보면 단기 렌트가 오히려 더 빈번하게 맞습니다. 수익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유학생이냐 또 여기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근로를 장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독제 기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그 6개월 후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러한 지표 한 결과가 번 더 나왔다고 민터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3년 후에 정도면 위 불이익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 쪽에 지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통계 자료로 만들면 한 26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만 본다면 아직은 좀 이렇게 적습니다. 한 50만 명 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구독으로 계속 돌린다는 거 하나 있고요.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단기 렌트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유연하게 사업적인 안정성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뭔가 제휴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붙임으로써 자동차로 시작했지만 생활 편의 서비스 네, 같은. 라이프 스타일까지 약간 케어할 수 있는 진정한 구독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고 제공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에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호라이젠틀하게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한 네. 생활 편의 서비스 전체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전체로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모빌리티에 집중하긴 하지만 그러한 채널 확보나 제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이제 유사한 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장 또한 외국인 근로자만큼이나 특수 시장이지만 매력적이다라고 네. 보고 동시에 진입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 쪽도 같이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적지 않은 시장, 두 번째는 페인 포인트가 명확한 시장, 그 시장에 기존의 렌트카 또는 뭐 대기업들 중심으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구독제 메커니즘을 사실은 타겟을 바꿔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진짜 거대한 중고차 렌탈 플랫폼이나 신차 렌탈 플랫폼사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만약에 다 같이 뛰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경쟁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객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수집된 것들,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 제휴를 맺었던 업체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원팀이 돼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거는 저도 조금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설계해 나가면서 그러한 경쟁 관점에서 차별화를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그런 경쟁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플랫폼 시장은 위너 테이크 올 시장이기 때문에 선전자의 이득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 네트워크 효과를 먼저 만든 사업자가 눈덩이처럼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네. 후발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이제 사실 간극이 있기 네. 때문에 쉽게 쫓아오진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점도 있을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갖춰진 플랫폼 사업자가 또 네. 돈과 인력으로 또 이 시장에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면 파고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사업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있지요. 네. 네,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꾸준하게 보고 있고요. 대기업 뭐 쪽은 아니고 네.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 있습니다. 네. 그 업체는 지금 뭐 중고차 뭐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정기 구독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대상은 아니고 또 그 시장의 저변을 내국인, 한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또는 좋다라고 보이고 있는 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자동차 구독이라는 시장이 렌트랑 뭐가 달라, 리스랑 뭐가 달라 헷갈리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한국에서 우리 이제 이용하시는 자동차 이용객들이 구독은 저 업체가 이런 컨셉으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구독은 이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제가 저신용자 카인더 외국인에 대한 것도 저신용자 대상으로의 자동차 구독, 외국인 대상으로의 자동차 구독도 이건 구독은 렌트랑 이렇게 다르구나를 먼저 선점해서 시장을 만들어준다면 너무나 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구독은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 위약벌은 없고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뭐 상품이 여러 개면 이 상품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상품도 써볼 수 있는 네. 기회적 측면에서
이제 요소들이 많이 제공되는 것 같고, 사실 기존의 렌탈은 뭐 저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위약벌이 너무 세고, 그 기간 동안 락인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바꾸고 싶어도 네. 절대 바꿀 수 없는 네. 약간 그런 공급자 주도의 사업 모델이 아닌가. 네. 디맨드 사이드 고객의 사실 사업 모델보다는, 근데 정기구독제는 어쨌든 고객 중심의 사업 모델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나 네. 다름없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장이 저신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관가되었던, 하지만 페인 포인트가 되게 큰 그런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빨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점자 이득 효과가 되게 중요한 네.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데이터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봐도 사실은 저신용자 데이터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데모그래픽 데이터도 네.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남겼던 다양한 로그인 데이터와 뭐 정량적인 이제 데이터들이 있겠죠. 뭐 그게 이제 뭐 거소증부터 시작해서 집의 위치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양한 사실은 정형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좀 모아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데이터를 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대상 보험 상품도 만들어보고 싶고요. 보험 상품. 네, 금융 상품도 별도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핀테크로 자연스럽게 가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고요. 물론 자동차 안에서의 데이터가 있지만 결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뒤에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동선으로 어디를 이용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가 나오겠네요. 네, 뭐 미니 보험이라든지 이동 동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동 경로 정보가 나오고 데모그래픽 정보가 나오고 이들의 기본적인 이제 프로파일 데이터들이 이제 있다면 요 세 개를 갖고 사실은 보험, 금융,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가기가 되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레벨로 가면 정말로 그 부분은 뭔가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M&A가 해볼 만한 그런 이제 매력도가 생긴 이런 측면들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기업이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력으로. 하지만 그들이 뛰어들기 전에 그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뭐 하나 차근차근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한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 인프라를 통해서도 무조건 이 상품이나 고객에게 먼저 적점해서 출시하고 선점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사업 전략입니다. 현재 우리 팀도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개발자는 아니시니까 네. 서비스 기획과 운영, 그다음에 실무 총괄, 네. 그다음에 제휴 뭐 이런 것들 다 총괄하시는 것 같고, 그 내부에 또 어떤 팀원들이 지금 팀원 있는지요? 2팀원이 더 있고요. 총 3명이 저를 포함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운영 담당자는 이전에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한 3년 정도 저랑 같이 합을 맞췄던 팀이고요. 또 하나 훌륭한 CTO분이 계십니다. 모빌리티 솔루션 한 17개 정도 앱을 런칭했던 앱 개발자분이 계셔서요. 그분이 또 든든하게 CTO로 자리해 주셔서요. 우리 그러면 위브링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수준은 상당하겠네요. 뭐 말씀하면 뚝딱 2주 만에 나온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3명이 모여서 일단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꿈은 크고 또 시장도 되게 넓어 보이고 모여지는 고객 데이터의 수준도 상당히 차별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미영 대표님, 그래서 위카가 꿈꾸는 5년 후에 한국 시장에서 이 정도는 하고 있을 것 같고 나도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이제 5년 후에 위카의 모습, 또 우리 조 대표님의 모습 한번 요약을 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위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초개인화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5년 내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시작한 외국인, 저신용자, 그 외에 B2B 법인, B2C 일반적인 고객들도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위카에서 하면 돼. 자동차는 위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5년 뒤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구독자분들, 위카 코퍼레이션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서비스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대표님 오늘 저희 쉬벤처스 여성 창업가 특집 시리즈 4번째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5번째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